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교직논술 1주차 개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수업의 진행 방식이라든지 다음에 그 강의 초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작년 문제부터 좀 답안 작성이 좀 문제가 좀 어려워졌다라는 부분들을 좀 다음에 생각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그 지시문에 있는 내용을 뭐 요약하거나 그다음에 대체 용어로 그다음에 바꿔서 그다음에 뭐 그 답안 작성하면은 손쉽게 이제 고득점을 맞을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좀 문제 유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의 근거에서 쓰라는 내용보다는 그다음에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문항을 접근하는 형태로 그다음에 문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다음에 경쟁률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다음에 나름대로의 그 점수에 다음에 차별을 좀 두려고 상중하에 차별 두려고 했던 그런 좀 다음에 의도가 좀 숨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서 보면은 다음에 강의 일정은 다음에 그 4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개강인데 오늘은 뭐 오리엔테이션의 개념으로 다음에 접근하면 되는데 그래서 만점 전략과 전술이 안내입니다. 그래서 20점 만점을 확보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면은 교육과정 A와 교육과정 B, 교육과정 A하고 B는 불확실성이 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다음에 교직논술은 다음에 그 글쓰기 요령이라든지 출제자의 다음에 의도를 파악하면은 다음에 쉽게 20점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여러 인터넷 자료에 보면은 그래서 20점 만점 맞은 학생들이 자기가 이제 그 시험장에 이제 복귀한 내용들을 올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은 어떤 형태로 다음에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아 임용 논술도 마찬가지고 초등 임용 논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등 교육학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만점자들이 뭐 그 부분은 뭐 자기가 뭐 만점을 다음에 맞았다라고 획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다음에 뭐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참고를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만점 전략 전술 안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두 번째는 유아 그다음에 초등 중등 기출 문제를 대략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 초등 중등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그다음에 제시가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가 뭐 중등에서도 출제가 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교직 실무와 관련되는 부분이 좀 그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다음에 올해부터 시험 범위에 들어있는 200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의 기출문제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를 다음에 보면서 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도 다음에 접근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 기출문제를 보면서 2022 개정교육과정을 좀 정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1주차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 수업 내용은 다음에 수업 순서는 다음에 지금 뭐 교재, 다음에 논술 서브 300제 교재의 그 순서대로 이제 진행할 겁니다. 2주차 때는 다음에 유초등 다음에 유초 중등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러니까 실전 문제를 점검을 합니다.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뭐 교직 실무와 교사 전문성 자료를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 최근에 보면은 뭐 교육개혁, 디지털 교육혁명과 뭐 교사 역할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좀 많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니까 3주차는 교육학 핵심 개념의 파악과 주제별 예상 문제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교재 보면은 교육학 핵심 개념에서 특히 이제 교육학 같은 경우는 객관식 문제가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기출 문제를 보면은 다음에 교육학 핵심적인 개념들을 다음에 거의 대부분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교육학에 있는 다음에 교육학의
자, 제시가 된 객관식 기출문제. 교육학 객관식 기출문제 정도만 다음에 봐도 다음에 교육학 핵심적인 내용들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음에 뭐 해설이 뭐 풍부하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교육학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어디까지 이제 봐야 되느냐. 그 부분도 다음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가름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육학 객관식 기출문제 정도 보면은 그래서 이제 교육학 문제가 직접적으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답안 작성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주제별 예상 문제를 점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예상 문제도.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좀 점검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그다음에 뭐 모의고사 문제도 수록이 되어 있고 뭐 따로 별도로 추가 프린트도 또 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래서 이제 4주의 강의로 4주에 다음에 코스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교재는 다음에 그 논술 서브 300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작년에 의해서 올해 새롭게 출간한 책입니다. 올해 출간된 다음에 논술 서브 300제 교재하고 다음에 부교재는 다음에 특수 프린트로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수업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다음에 뭐 재수생 이상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수생의 포인트를 맞춰서 뭐 논술에 뭐 ABC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고득점 전략을 위주로 해서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좀 막막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뭐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다음에 기본적인 용어는 암기를 하되 그다음에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을 암기를 하되 다음에 그 용어는 암기를 하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된다. 뭐 그런 형태가 있고 다음에 2번 프린트 보면은 그래서 제가 대충 예상 주제를 지금 뽑아냈습니다. 예상 주제를 한 7개 정도 제가 이제 뽑아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다음에 우리가 출제 1순위라고 볼 수 있는 2022 개정교육과정과 학교 자율시간입니다. 그러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의 핵심이 다음에 학교 자율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지금 교직논술의 최근 문제 보면은 작년에 나왔던 생활지도 상담과 그 이전에 나왔던 그 다음에 교육과정 그러니까 학생 지도와 상담의 축과 교육과정의 두 가지 축이 이제 계속 가서 번갈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와 상담 한 축, 교육과정 한 축.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 다음에 출제 1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가장 강조가 되는 게 바로 학교 자율시간입니다.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최근에 시사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예방조치가 중요한데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적 생활교육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잘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학습 소외와 협력학습제 다음에 교사 효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잠적교육과정과 다음에 교사교육과정입니다. 특히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 있는 학교 자율시간이 교사교육과정과 밀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대전환과 학교교육 디지털 대전환과 학교의 역할에 대한 부분, 학교나 교사 역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했을 때는 뭐 AI라든지 챗 GPT라든지 뭐 그런 부분하고 관련돼서 뭐 교사 역할을 물어보는 경우가 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뭐 디지털 대전환 하면은 우리한테는 뭐 디지털 소양의 개념이 다음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 교육평등과 교육복지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교육평등은 다음에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평등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으로 해서 뭐 기회의 평등은 뭐 의무 교육과 관련이 되고 결과의 평등은 기초학력의 진단과 보정 이 바로 결과의 평등입니다. 그래서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의 관점으로
다 받을 필요가 있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교육의 그다음에 출발선 행동, 그다음에 교육의 출발선 또는 뭐 출발점 행동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초 학습 능력이라든지 긍정적 심리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5번과 6번 정도가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신규 교사들이 7번째는 이제 교직 적용에, 그다음에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그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현장 문제와 관련되는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작년에는 생활지도와 상담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지도와 상담 쪽은 뭐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내용들이 다음에 제시가 돼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그 가장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 준비할 때는, 그래서 예상 논제에 대해서 예상 논제를 그다음에 잘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예상 논제를 잘 파악을 하되, 여기서는 그다음에 용어를 암기해야 됩니다. 용어는 암기를 해야 되고,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인데, 그 뭐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강조가 되는 거는 저희가 어떠한 그 뭐 근거를 제시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장을 제시한다는 얘기죠. 뭐 이유라든지 뭐 필요성이라든지, 이유나 필요성에 대해서 자기 주장이 있으면은 그 주장에 대한 근거, 다음에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유나 다음에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되면은 뭐 이유나 필요성을 뭐 3가지 써라라고 하면은 이 3가지가 다음에 정답이 존재하긴 하는데 복승답이 다음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출제는 평가원의 사고, 채점은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현장 교사들이 채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채점을 하기 전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그다음에 그 추천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채점위원들을 그다음에 모아놓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킵니다. 채점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다음에 어떤 거는 뭐 복승답이 가능하고 어떤 문항은 복승답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복승답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면은 다음에 점수를 높게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삭감을 해라,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할 때, 그다음에 그 채점을 할 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표시가 됩니다. 마이너스 표시되는데, 마이너스가 표시가 안 되게끔 답안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뭐 무조건 외워서 쓰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뭐 주장, 이유나 필요성을 얘기했을 때 뭐 3가지다, 4가지다 쓰라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럼 3가지, 4가지가 왜 그렇게 해당이 되는지 이 근거가 매끈하면 됩니다. 이 근거가 자연스럽고 타당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근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유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교육 효과라든지 이런 근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이유나 그다음에 필요성이나 뭐 조건이나 뭐 3개를 썼습니다. 3개를 썼는데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은 그다음에 점수가 삭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부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단 뭐 큰 틀로 해서 일단 보면은 학교 자율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교육 과정의 총론 파트하고 창체 파트를 뭐 우리가 다 공부를 했을 테니까 거기 보면 될 것 같고, 학교 자율 시간에서 보면은 일단 그다음에 교재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학교 자율 시간. 그래서 학교 자율 시간의 경우가 있는데, 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은 학교 자율 시간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개념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학교 자율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이유나 방법과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게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면서 다음에 문항의 형식을 접근을 해봤을 때 이유나 구체적 방법이나 효과를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지역 학교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그다음에 두 번째도 뭐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이때는 현장 의견을 반영합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자율성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그다음에 방법은 무엇이냐?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교육과정에 제시가 되어 있는 과목에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다음에 34주 기준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할 수업 중에서 학기별 한 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한 방법으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학기 17주 수업량을 16주로 유한해서 학기별로 한 주의 시간을 확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과정에 제시가 되어 있는 과목 외에 다음에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학기별 한 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효과는 다음에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 문해를 바탕으로 한 학교 현장의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요구가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보다 체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자율시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다음에 중요하게 부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긴 하겠지만은 학교 자율 시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다음에 중요하게 부각하게 된다는 게 있습니다. 특히 2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1페이지도 보시면은 그다음에 분권화를 바탕으로 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입니다. 그래서 이건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에 대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해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국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뭐 나와 있는 거 제시가 돼 있었죠. 그다음에 보면은 학교 교육과정 그다음에 자율권에 대한 근거,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에 대한 운영 근거가 2022 개정교육과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첫 번째는 뭐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업 혁신이 일어나도록 한다. 두 번째는 다음에 교과 및 창체의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15개정은 다음에 교과만 20%의 시수 증감인데 22개정은 창의적 체험 활동까지 포함을 합니다. 세 번째는 다음에 자율적으로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발 운영하도록 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학교 자율시간 확보입니다. 학교 자율시간 확보를 통해서 학교장 개설 과목 신설, 지역 연계 특색 프로그램,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 등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학교 교육과정에 그다음에 학교 자율시간 활용은 그다음에 다양한 특색 있는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학교 여건 학생의 필요에 따른 그다음에 선택 과목을 신설 및 운영할 수가 있다. 이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예는 그 밑에 나와 있는 거가 있죠. 이런 구체적 예를 뭐 적어도 세 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역 연계 선택 활동, 삼각학습 필요한 기초사양 학습 진단과 개별 보정 교육 또는 진로 선택 활동 등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편성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율 시간은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에 대한 운영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권.
학교 교육 과정의 그다음에 자율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학교 자율 시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다음에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될 것 같고, 다음에는 특히 이제 6번째 여기서 보면은 교육 평등과, 그래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논제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교육 평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기회의 평등과 다음에 결과의 평등으로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평등은 뭐 의무 교육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음에 결과의 평등은 기초학력, 기회의 평등은 뭐 의무 교육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결과의 평등은 기초학력의 점검, 진단이라든지 보정에 대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서는 교육의 출발선 행동, 교육의 출발선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다음에 1, 2학년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을 시켜야 되느냐, 다음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중요한 게 금방 얘기했던 기초학습 능력입니다. 다음에 기초학습 능력을 얘기한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뭐 3RS, 다음에 뭐 읽고 쓰고 세마는 기초학습 능력하고, 다음에 두 번째 강조가 되는 게 긍정적 심리 정서, 긍정적인 다음에 심리와 정서를 경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음에 자신이 유능함을 인식을 하고, 유능감이라든지 다음에 관계성이라든지 다음에 자율성에 대한 것들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걸 교육 출발선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육 평등과 교육 복지인데, 그래서 이때 기초학력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잘 다음에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교육부 자료라든지 뭐 교육청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교육에 보면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뭐 이제 교육부에서 다음에 또 뭐 공청회도 뭐 열고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잘 봐두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뭐 2023년 작년도의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볼 때도 그래서 뭐 문제 포맷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들의 대화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먼저 그다음에 여기 있는 논술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다음에 파악을 하고 초안을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그다음에는 대인관계 능력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가드라의 뭐 다중지능 이론을 변형해서 출제했던 겁니다. 학교장, 학부모, 상담사의 지원 방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개씩 제시를 해야 되니까 2개니까 생각보다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 영향, 다음 상담 목표 설정에서 고려사항과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대학 개론서에서 출제했던 겁니다. 상담의 대학 개론서에서 출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원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출제한 거고, 세 번째는 상담 목표 설정에서의 고려사항과 뭐 고려사항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이 문제를 출제했던 사람이 그다음에 참고했던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면 이게 뭐 작년 문제니까, 그다음에 교재에서 한번 다음에 보시면
그 226페이지 쪽에 보면은 뭐 교육과 핵심 개념 쪽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심리와 상담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보면은 자 교재 283페이지입니다. 자, 이게 283페이지. 그래서 고려할 사항을 세 가지로 제시했을 때 그 세 가지에 대한 근거를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작년에 C가 좀 어려웠던 겁니다. 다음에 목표와 관련되는 게 목표와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과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 어려웠던 겁니다. 이게 거기서 보시면 생활지도 상담에서 그다음에 3번의 상담의 기본 조건은 문제가 출제가 있었고 이미 그 다음에 네 번째 상담 목표 설정 시 고려할 점 세 가지 이게 바로 이장호 교수의 상담 심리학의 기초라는 책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평가원은 국내에 나와 있는 모든 대학 개론서 책을 다 갖고 있습니다. 평가원에서는. 그다음에 대학 교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학지사라든지 뭐 교육과학사라든지 모든 출판사. 그래서 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세 가지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목표 설정 시. 그러니까 다른 교재에는 그다음에 목표 설정 시 고려 사항이 딱 정확하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물론 이 세 가지가 가장 정확한 정답이긴 한데 이거 말고도 뭐 또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 한두 개 정도는.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고려할 사항인데 그 밑에 있는 그다음에 그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왜 그렇게 돼야 되냐. 그래서 그다음에 일반적이고 모호하면은 그다음에 목표 달성의 준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 달성 여부 판단의 준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목표의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달성 가능한 것이 된다. 세 번째는 문제를 축약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그다음에 그 핵심적인 몇 가지를 축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일일이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문제를 축약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고려하고 이 고려할 세 가지 사항에다가 구체적인 이유를과 그다음에 뒤에 덧붙여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는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 적절하게 설정하면은 과정이나 성과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과정이나 성과의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구체적.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면은 목표는 구체적 명확해야 되고, 다음에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문제를 축약해야 된다. 다음에 이 부분이 다음에 과정이나 성과. 성과가 다음에 그 목표 도달도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담자가 처한 사항이 달성 가능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공통점을 찾아서 축소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야지 그다음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 않고 상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1번, 3번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논술의 내용적인 부분을 먼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세트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면은 이거는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하고 뭐 말이 그렇지 뭐 상담 기법은 없는 겁니다.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과 지금 보면은 상담 목표 설정, 상담 목표하고 상담 목표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 심리, 여기는 상담을 두 가지를 결합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지문을 뭐 특정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섞어서 다음에 섞어서 제시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뭐 지원 방안 그러면은 뭐 지원 방안을 좀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긍정적 영향 그다음에 고려 상담 목표 설정에서 고려할 사항 그다음에 이 부분이 좀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과정이나 성과에서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제시가 있었는데 이 세 번째가 지금 어려웠던 겁니다. 뭐 박교사의 의견에 대해서 뭐 얘기했을 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박교사의 의견이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에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답안지 쓰기가 좀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시문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그다음에 그 생활 이론의 그 상담 이론의 뭐 기법에 이런 걸 예전에 물어본 게 아니라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과 아이가 설정했을 때는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박교사의 의견들을 박교사의 입장이니까 그래서 다음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거죠. 다음에 목표 설정 시 고려할 사항이 뭐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의 효과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효과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1번, 2번, 3번에 있으면은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제시가 되는데 이 플러스 알파 이 주장하고 그다음에 고려할 사항하고 그다음에 효과가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작년 문제가 이렇게 제시가 됐었고 그다음에는 교재 89페이지에 봅니다. 교재 89페이지에 보시면 정답 예시답을 한번 보시면은 뭐 책은 뭐 서론하고 본론 결론인데 뭐 책은 뭐 초닥 현장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서론을 제시해주고 이 글에서는 뭐뭐에 논하고자 한다. 다음에 그다음에 본론은 먼저 1은 다음으로 2는 마지막으로 3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지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론은 뭐 지금까지 뭐뭐에 대해서 논하였다. 뭐 교사 업무이다. 뭐 교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론하고 본론은 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세련된 다음에 포맷을 잘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뭐 다음에 먼저 1은 다음과 같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2는 다음과 같다. 거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3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려할 사항 첫째 구체 명확해야 된다. 다음에 이게 주장이죠. 다음에 목표가 일반적이거나 모호하게 판정이 되면 그런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해서 준과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둘째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상담 목표는 현실적 내담자 처한 상황에서 달성이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라는 게 있습니다. 셋째는 문제를 추각해야 된다. 그래서 축소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다음에 일일이 제시하는 문제를 일일이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데 다음에 경제적 측면, 다음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 효과가 나온 것 같다. 다음에 과정 측면에서는 다음에 자발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해서 내담자의 성장 발달 촉진할 수 있다. 둘째는 상담 측면에서는 상담 내용이 실처에 이어진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좀 답안지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려할 사항은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찾았어야 되고 다음에 보면은
그다음에 과정 측면에서 그다음에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역시 그다음에 과정 측면, 그다음에 그 성과 측면. 그래서 과정 측면과 성과 측면 제시가 된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 있는 것들을 그다음에 그대로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주어진 것들을 다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쉽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쉽게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다음에 고려 사항이 세 가지가 있고, 3당 목표 설정의 효과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다음에 뭐 과정이나 성과에서의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주장이 있으면은 주장이나 의견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 주장과 의견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우지 않은 문제나 뜻하지 않은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장이나 의견에 대한 근거가 다음에 명확해야 된다. 주장이나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 뭐 제가 예시 다발이니까 이걸 참고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음에 보시면 되고, 자,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